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66쪽에 가시면, 자, 기출문제 볼까요? X1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수정 전 시산표상 소모품 계정이 5만 원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소모품으로 남아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걸 정확하게 빨리 판단해야죠. 만약에 비용 처리한 회사다. 그러면 X1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수정 전 시사표상 소모품비 계정은 5만 원이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남아있으면 자산 처리했다 이 소리고, 소모품비로 남아있으면 비용 처리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얘는 차변에 소모품이 5만 원, 현금이 5만 원, 이렇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결산입니다. 자, 기말 결산 실사를 했더니 사용 안 한 소모품이 2만 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자, 5만 원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2만 원이 남았다라 했는 얘기는 3만 원을 썼다는 거죠. 항상 반대로. 자산으로 했으면은 여기는 비용, 자 3만 원을 썼어요. 쓴 만큼 소모품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 3만 원, 요 분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용이 3만 원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자본이 3만 원 증가한다. 아니죠? 자, 비용이 3만 원이 증가하면은 자본은 3만 원이 감소되겠고, 자, 비용이 3만 원 증가했으면 이익은 3만 원이 감소해야죠. 자,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문제 바꿉니다. X1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수정 전 시산표상 소모품비 계정이 5만 원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비 이렇게 했다 이 소리죠. 자, 소모품비 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제 12월 말일 날은 반대로 가세요. 자, 여기가 비용이니까 여기는 자산, 소모품 얼마 남았어요? 자, 5만 원을 구입했는데 자, 3만 원을 사용했죠? 그러면 2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소모품 2만 원. 자, 썼으면은 소모품이 남았으면 자, 얘는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2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입 시 자산으로 했다. 비용 얼마 썼니? 자, 그 다음에 비용으로 했다. 자산 얼마 남았니? 이렇게 해주면은 자, 결론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는 소모품비가 2만 원이 죽어요. 그러면 여기가 3만 원. 자, 여기는 소모품이 3만 원이 죽어요. 그러면 여기는 2만 원 이렇게 남음으로써 소모품비 3만 원, 소모품비 3만 원, 소모품 2만 원, 소모품 2만 원으로 그대로 남는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걸로 줄지 모르는 거죠. 자, 그것만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6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또 그려야죠, 그림을. 자, 여기는 20년, 여기는 21년. 자, 우리 회사가 집세를 줍니다. 자, 집세는 6개월 단위로 후불이래요. 6개월 단위로 후불로 6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는 6월 30일 날 자, 6개월분 집세를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6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이 6만 원.
자, 12월 말일 날 이제 6개월이 또 발생했죠, 이제. 자, 6개월분 집세가 더 발생을 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건물주한테 저 사장님 죄송한데 1월 5일 날 돈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안 돼요. 집 빼요. 이럽니까? 오늘 말일 날인데 12월 말일 날 준다는 돈을 1월 5일 날 준다는데 그러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20년에는 6만 원만 줬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 어떻게 되나 봐요? 요 6개월분을 여기서 6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6월 말일 날 또 6만 원을 줄 거고 자, 12월 말일 날 밀리지 말자고요. 6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동일한 집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IS를 그리면 20년도 자, 여기는 임차료가 얼마로 발생하느냐? 6만 원이 발생하고요. 자, 20년 1월 21년이죠.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날까지 자, 임차료는 18만 원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현금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니까 20년도에는 6만 원만 줬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작년에 안 준 거 6만 원에다가 금년 거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나타나면 결국 발생주의의 위배가 된다.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12월 말일 날 자, 결국 6만 원의 집세가 발생을 했는데 안 줬잖아요. 아직 안 줬으니까 여기다가 미지급 비용 6만 원 이렇게 써줘라 이거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미지급 임차료 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임차료를 얼마로 만들어줘요? 12만 원으로 고쳐주는 거죠. 이렇게 고쳐주고 자, 그 다음에는 21년 1월 5일 날 자, 현금을 6만 원 지급하면 이때 미지급 비용을 얼마를 죽이냐? 6만 원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여기 있던 미지급 비용이 여기 와서 죽여지니까 비용은 20년에 나타나고 현금의 지출은 21년도에 나타나죠.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임차료는 여기가 12만 원이 되고 다음 연도는 자, 6만 원은 작년에 안 준 거 준 거니까 21년도에는 임차료가 12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미지급 비용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기중의 현금주의로 기록한 것을 결산을 맞이해서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자, 부채 계정인 미지급 비용은 회계기간 중 용역을 제공받고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직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미지급분을 말한다. 이 경우 발생분에 대한 미계상분에 대하여는 결산 수정분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을 할까요?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하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20년, 여기는 21년. 자, 이번에는 자 8개월 분을 줬어요. 1월 1일 날.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8만 원. 자, 대변에는 현금 8만 원. 그러면 8달은 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말일 날 아무 말이 없어도 당해연도 발생 임차료는 12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임차료를 4만 원,
더 이렇게 늘리면서 자, 아직 안 줬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이 4만 원이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당연도 임차료는 손익계산서에 얼마가 되도록 12만 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라. 이게 바로 미지급이에요. 비용의 예상. 자, 우리 항상 자, 우리는 이연과 예상으로 나눈다. 자, 이연은 선, 예상은 미. 자, 이연은 넘긴다는 거죠. 먼저 줬으니까 또는 먼저 받았으니까. 예상은 아직 안 줬어요. 미지급. 아직 안 받았어요. 미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미수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아까 건물주의 입장에서 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자, 1월 1일 날 6개월분 집세를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6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가 6만 원. 자, 12월 말일이 됐어요. 그러면 또 6만 원의 집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 임차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1월 5일 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은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자, 얘를 1월 5일 날 차변에 현금 6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 6만 원 이렇게 적으면 자, 6월 말일 날 또 현금이 6만 원 들어오고 임대료가 6만 원 들어오죠. 12월 말일 날 6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 임대인은 20년도에는 임대료가 6만 원만 나타나고 21년도에는 임대료가 18만 원이 나타남으로써 발생주의에 어긋나 버렸죠, 또. 그래서 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2월 말일 날 자, 6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1월 5일 날 준댔죠? 그러면 아직 안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미수 수익 또는 미수 임대료 이렇게 6만 원을 만들어라 이 소리죠. 이렇게 만들면 자, 임대료가 12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자, 1월 5일 날은 현금이 6만 원 들어오는데 그때는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라 요 미수 수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수 수익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20년도 임대료는 12만 원 나타나고 21년도에는 임대료가 12만 원이 나타남으로써 정확하게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이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용과 수익의 예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거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결산 수정 반영 전 당기 순이익은 107만 원이다. 다음에 결산 수정 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왕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아주 곧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요. 자, X1년 말 당기 순이익이 107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요 107만 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X1년 7월 1일 날 거래처에 현금을 20만 원 대여하면서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 약정을 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자, 우리 회사는 자, 손익계산서를 그렸더니 자, 수익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생겼고 자, 비용은 얼마냐? 193만 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07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 X1년 7월 1일 날 거래처에다가 현금을 20만 원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거를 12월 말일 날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조건 그림 그려라 그랬죠? 자, 여기는 20년, 여기는 21년. 자, 7월 1일 날 거래처에다가 현금을 대여했어요. 20만 원을 대여하고, 자, 그러면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어떤 약정을 했느냐? 원금하고 이자를 내년 6월 말일 날 회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내년 6월 말일 날은 나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올까요? 자, 빌려준 돈 대여금 20만 원은 회수하면서 그 다음에 1년분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1년분 이자는 연이율 9%래요. 그러면 2918, 18,000원이 이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6월 말일 날은 21만 8,000원의 현금이 회수가 되겠죠. 이때.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요 이자는 20만 원 빌려준 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대여금을 여기 와서 회수한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1년분 이자가 18,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반년분 6개월분은 당해연도 이자잖아요. 당해연도 이자. 그런데 이 이자를 내년에 6월 말일 날 받는 거죠. 그러면 발생주의에 의하여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해야 돼요? 9,000원이 생겨야죠. 자, 18,000원은 1년분 이자고, 자, 오늘 결산이 12월 말일이니까, 자, 이자 수익을 얼마 더 늘려야 될까요? 9,000원. 자, 그래서 수익이 309만 원으로 고쳐져야죠. 이렇게. 자, 9,000원은 당해연도 수익인데 돈만 6월 말일 날 받을 뿐이지 당해연도 발생한 거는 9,000원이 발생했으니까 자, 수익을 9,000원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X1년 12월 1일 날 향후 1년치 보험료를 24,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성급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자, 또 한번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12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줍니다. 내년 11월 말일까지. 자, 1년분 보험료를 24,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서 성급보험료로 했대요. 그러면 12월 1일 날 차변의 선급비용 얼마? 24,000원. 그리고 현금을 24,000원 이렇게 놨대요. 그런데 오늘은 결산이죠. 12월 말일로 보면 한 달분 보험료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 이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12월 1일로 볼 때는 먼저 준 게 24,000원이지만, 12월 말일로 볼 때는 먼저 준 거는 22,000원만 먼저 줬고, 2,000원은 먼저 준 게 아니라, 당해연도 보험료가 2,000원이 발생한 거고, 자, 2,000원만큼 성급 비용이 2,000원 이렇게 죽어야죠. 그래서 결국 비용이 얼마 더 늘어나요? 2,000원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193만 2,000원이 된다. 따라서 수익도 바뀌었고 비용도 바뀌었으니까 당기순이익도 바뀌어야죠. 그러면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309만 원에서 193만 2,000원을 빼면 자, 정확한 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115만 8,000원이 돼야죠. 그래서 정확한 순이익은 115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고쳐져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자, 뭐가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20만 원을 대여하면서 자,
1년분 이자가 9%다. 그러면 298 18,000원. 자, 18,000원의 반이면 9,000원만 더 늘어난 거죠? 자, 9,000원. 맞나요? 18,000원에 9,000원 더 늘어나니까, 이게 300만 9,000원이네. 네,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9만 원이 아니라 300만 9,000원. 여기는 300만 9,000원이고, 여기는 얼마야? 193만 원이 아니라 193만 2,000원이 된 거죠? 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300만 9,000원에서 193만 2,000원을 빼면은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107만 7,000원이죠? 자, 107만 7,000원. 그래서 정답은 3번. 107만 7,0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이자가 6개월분 9,000원이 수익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이 2,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비용이 2,000원. 그럼 결론 7,000원만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되겠죠? 당기순이익이 7,000원이 더 늘어나니까 원래 107만 원에서 7,000원 늘어나면은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107만 7,000원으로 수정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문제에다가 왕별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68페이지에 자, 앞에 에듀프로의 기본 문제를 참조하되 다음에 기말 정리사항을 고려하여 답하라. 자, 1번 뭐예요? 기말에 수정 분기를 하래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총계정 원장에 수정 기입을 하고, 자, 기말 정리사항을 고려한 수정 후 잔액산표를 작성을 하라.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정 분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죠. 자, 수정 분계. 우리가 급여 계정이 거기 아까 있었죠? 지금 몇 페이지를 보는 거냐면은 저기 59쪽이에요. 자, 59쪽에 보면은 여기에 급여가 10월 15일 날 현금이 5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계정이 있어요. 임대료. 자, 임대료에 보면은 9월 20일 날, 자, 여기는 현금이 20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다시 68로 갑니다. 자, 기말정리상 1번 급여 미지급분 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대요. 이 얘기 뭐냐? 지금 급여를 5만 원 줬는데 우리 회사 종업원의 당해 급여는 7만 원이 돼야 맞다 이 소리죠. 그러면 2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아직 회사가 돈이 없어서 내년에 주마 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2월 말일 날 발생한 게 7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급여를 2만 원 만들면서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2만 원 이렇게 만들어라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미수분 1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다. 지금 2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회사의 당해연도 임대료는 21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만 받았으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러면 대별에 임대료를 15,000원을 더 늘리면서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자,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15,000원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기한 것은 여기에 전기가 되겠죠? 자, 12월 말일 날, 자, 미지급 비용이 얼마가 돼요? 미지급 비용이 2만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자, 임대료는 여기에 12월 말일 날, 자, 미수 수익이 얼마예요? 15,000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말일 날, 자, 여기 손익으로 5만 원에 2만 원을 더하면 7만 원이 가죠. 그러면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는 손익이 7만 원이 오고, 자, 대변에는 급여가 7만 원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 손익 계정에는 얘가 없었으면은 여기에 급여가 얼마가 왔겠어요? 5만 원이 왔을 텐데 2만 원이 더 추가돼서 여기에 7만 원의 급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임대료 21만 5천 원이 역시 손익 계정으로 가니까, 자, 박치기 하면, 자, 차변에는 임대료 21만 5천 원에, 자, 손익이 21만 5천 원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12월 말일 날 임대료가 21만 5천 원으로 수정돼서 여기에 손익 계정에 오게 된다, 이런 소리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딴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정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산 예비 절차를 마친 거죠. 자, 먼저 예비 절차에는, 자, 제일 처음에 시산표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조사표를 작성해서, 자, 여기서 이제 수정분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정분기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산표를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자라는 이야기죠. 안 하셔도 됩니다. 정산표가 시험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로 넘어가시면은 본 절차, 자, 계정의 마감이 되는 거죠. 자, 계정의 마감. 자,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고, 자, 본 절차는 먼저, 자, 손익 계정을 설정하여, 자,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자,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자,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끝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21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수료 수익과 이자 비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 회사에 수수료 수익이 있었죠, 아까? 자, 수수료 수익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계정이 있었어요? 자, 이자 비용이 있었습니다. 자, 수수료 수익은 얼마가 있었나요? 12월 10일 날 3만 원. 자, 현금이 3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5월 7일 날 현금이 2만 원. 그러면 얘네들은 수정을 하지만 얘네들은 수정할 게 없으니까, 자, 우리 노래에 의하여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이랬으니까 이 수수료 수익을, 자, 12월 말일 날 어디로 보내요? 손익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는 수수료 수익 얼마? 3만 원. 자, 대변에는 손익이 3만 원. 그러면 여기 손익 계정에는, 자, 수수료 수익이 이렇게 3만 원이 넘어온 거죠. 자, 이거 끝났습니다. 비용과 수익은 손익에 대체. 그러면 손익이 2만 원. 자,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 손익 2만 원에 이자 비용이 2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
그럼 이제 손익계정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얼마 넘어와요? 2만 원. 이렇게 넘어오면은 자, 일단 우리 회사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돼서 손익계정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래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1년 동안에 24만 5천 원의 수익이 들어왔고 자 9만 원의 비용이 생겼으니까 차이가 얼마 나와요? 15만 5천 원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개인기업은 자본금으로 법인기업은 잉여금으로 보내게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자 집합손익계정에 보면은 자 여기 자본금 개인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아직까지 자본회계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자본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 뭐가 돼요? 이것도 끝났고 그러면 차변에 손익 15만 5천 원 자 대변의 자본금은 15만 5천 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우리 회사에 자 자본금 기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자본금 기정은 얼마 있었느냐 자 거기 보시면 1월 10일 날 현금 100만 원이 있었네요. 자 1월 10일 날 현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자본이 얼마 더 늘어나요? 15만 5천 원 어디서 왔어요? 손익에서 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기말 자본은 115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자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럼 이제 남는 게 자산부채 자본이 남고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로 2월 그래서 2월 된 걸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면은 자 본절차 영미식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자본금은 자 12월 말일날 차기 2월이 115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장부의 마감이 모두 끝나게 된다.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는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71페이지로 갑니다. 중요 기출문제. 자 우리 회사의 집합손익 차변합계가 25만 원이고 대변합계가 3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마감하는 분기로 오른 거 이게 손익계정이잖아요. 이거. 자 요거 이제 손익계정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손익계정의 차변합계가 2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합계가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고 얘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러면 얘가 5만 원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박치기 하면은 차변의 손익 5만 원 자 얘가 개인기업이면은 자본금 5만 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법인이면은 원래는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으로 보내요. 그러면 차변의 손익 5만 원 자 대변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5만 원 이렇게 간다. 자 위에 거는 개인기업이고요. 아래 거는 법인기업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집합손익계정의 차변합계는 25만 원, 대변합계가 30만 원일 때 오른 것은, 그리고 단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잉여금의 반대가 우리 아까 결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의 반대가 결손금이다. 그러면 결손금 계정이 없다는 거는 주식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게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 손익 5만 원, 대변에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이제 자본잉여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자본회계에서 배울 건데,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돈이 남으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난다. 그럴 때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보냈어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보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차변의 집합손익. 그리고 그냥 손익 그러면 돼요. 이게 비용과 수익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집합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이거 손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한다. 자, 이건 뭐예요? 자산부채의 자본을 차기로 이월한다. 이 얘기죠. 아까 자본금 계정 마감하듯이 이월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아까 그 예제 문제 이거죠. 우리 아까 예제 문제 몇 페이지에서부터 이게 연결된 거예요. 자, 우리 59에 나와 있는 그 현금 계정과 상품 계정과 비품 계정.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까요? 그냥 외상매입금 계정 하나만 해보죠. 그 외상매입금 계정이 하나 있죠, 여기에. 자, 외상매입금 계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자본금 아까 했지만 자본금. 이렇게 하면, 자, 외상매입금은, 자, 대변에 얼마 있었어요? 30만 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10만 원이 있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는 게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러면 이렇게 20만 원이 2월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원래가 100만 원이었었는데, 자, 우리 아까 얼마가 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자, 자본금은 얼마가 넘어갔습니까? 자, 원래 10 아까 얼마 있었죠? 비용과 수익이 얼마 넘어갔나요? 자, 15만 5천 원이 있었잖아요. 15만 5천 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갔느냐? 15만 5천 원. 개인 기업이면 요게 자본금 15만 5천 원 이렇게 오는 거고, 자, 법인 기업이면은 자본금은 그대로 100만 원이고,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15만 5천 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차기로 이월해요. 그러면 차기 이월이 100만 원.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반대편에다가 전기 이월이 20. 그러면 여기도 전기 이월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차기 이월은 15만 5천 원. 그 다음에 전기 이월이 15만 5천 원 이렇게 오고, 자, 자산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자산에는 거기 상품 계정 하나만 보면, 자, 상품 계정은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 있었네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차기 2월이 30. 그러면 일로 와서 전기 2월이 30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2월 된 것만 모아서 마무리에 2월 시산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2월 시산표에는 이제 현금서부터, 자, 여기 상품 이쪽으로 2월 됐네. 30. 자, 외상매입금은 오른쪽으로 2월 됐죠. 외상매입금은 20. 자, 이렇게 2월 되고, 자, 마지막 자본금은 개인 기업이면 115만 5천 원이 될 거고,
법인기업은 자본금 100만 원에 이익잉여금이 얼마 와요? 15만 5천 원. 이렇게 2월 됨으로써 2월 시산표가 끝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영미식 마감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마감의 절차, 그것만 본 절차 다시 한번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예비 절차는 먼저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조사표를 작성해서 우리 아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자, 또 선수수익, 또 소모품 이런 것들 수정해서 수정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로 들어가서 자, 우선 손익계정, 집합 손익계정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차액을 개인기업은 자본금으로, 법인기업은 이익잉여금으로, 미첩은 이익잉여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자산, 부채, 자본이 남았는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한다? 차기로 이월한다. 그래서 이월된 걸 모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2월 시산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집합손익계정을 토대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손익계정을 토대로 만드는 게 손익계산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월 시산표, 2월 시산표를 토대로 만드는 것이 재무상태표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자, 그게 바로 본 절차와 이제 마지막 후 절차가 되는 거죠. 이제 후 절차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결산 보고서의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번이 예비 절차, 2번이 본 절차, 3번은 재무 보고서의 작성.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재무제표의 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3페이지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기본 문제를 참조하여 자,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하라. 뭐 간단하게 그래 볼까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자,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자, 이제 또 관련된 문제 풀러서 기초 회계와 연결된 그 기초의 흐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배우시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